전선을 동결한다. 다 갖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이걸 장악하면 급속도로 우크라이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다음은 러시아 영토로 영원히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뭘 양보를 한 게 아니라 이게 푸틴의 본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푸틴의 함정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 루간스크 주의 할양 요구가 수용되면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전선을 동결. 이거 잘 보세요. 빨갛게 동결이라고 되어 있죠. 동결이에요. 내주는 거 아니에요. 동결이에요. 동결할 용의가 있다라고 푸틴이 말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도네츠크와 르한스크주의 할양 요구가 수용되면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전선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뭐 경상남북도 이름은 알지만 그 경계선이 어딘지 자세히 잘 모르는 판인데, 자, 이걸 이제 지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요게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요게 요렇게 너무 많이 벌써 이제 지도 아실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가 여기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 지역 있죠? 이 빨간 지역, 이게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점령한 지역. 이게 우크라이나 면적의 5분의 1쯤 되고요. 남한 면적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 위에 조그만 지역 있죠? 요거 저 커서 보이죠? 여기 하르키우라는 지역이에요. 아주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저 쿠르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좀 너무 작게 보이는데 여기가 쿠르스크고 그 밑에가 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한 면적의 5분의 1 남쪽 동쪽을 가지고 있고, 이거 남부 회랑이라 그래요. 요 하르키우와 이쪽 쿠르스크 남쪽에 숨이 조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 면적으로 치면 440제곱킬로미터 됩니다. 남쪽은요. 남쪽은 이건 한반도 면적쯤, 남한 면적쯤 되니까 거의 9에서 10만 제곱킬로예요. 여기 뭐라고요? 한 440제곱킬로미터라고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말씀드릴게요. 요게 크림반도고요. 요게 이제 전쟁 전에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고, 빗금친 지역이 2022년 2월 24일 이후 전쟁으로 러시아가 얻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 있죠. 하늘색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입니다. 자, 지금 푸틴이 말한 아까 뭐라고 말했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주면 이 전선을 동결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지역을 주면 이 전선을 동결한다. 그냥 그대로 거기서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다 갖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나머지 지역을 준다면 이 상태에서 전선을 동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할양이 뭐야?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는데 뭘 또 할양을 해? 이러실 거 아니에요. 바로 이쪽. 요 그림이 좀 흐려서요. 요게 이쪽에 있는 요 빨간 지역이 요 빨간 지역이고요. 여기 좀 짙은 빨간 지역 있죠? 요거는 아직 우크라이나가 안 뺏긴 지역이에요. 요게 바로 도네츠크 주의 약 한 25%, 루안스크는 거의 100% 뺏겼고, 요쪽은 요 도네츠크 주의 한 25% 정도 주를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요건 크림반도고요. 요건 이제 헤르손 주입니다. 요건 자포리자 주고, 그다음에 이게 도네츠크 주고, 이게 루간스크거든요. 근데 요걸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요걸 만일에 주면 나머지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전쟁을 멈출게 이 얘기예요. 이게 푸틴 아니에요. 이게 푸틴은. 이걸 돌려주면 뭐 자포리자나 헤르손을 돌려주 이게 아니고, 내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그대로 갖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안 주는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땅이니까. 요걸 만일에 내준다면 여기서 전선을 동결할게. 요건 다 먹고 추가로 요거 더 먹고. 요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
저게 무슨 얘기지? 왜 저기에 집착을 할까? 요 빨간 지역 있죠? 요 빨간 그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요 지역을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게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건 좀 선명하죠?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요 지역. 여기 도네츠크고 여기 루간스크라고 써 있죠? 루간스크라고. 여기 루간스크는 다 뺏겼고 요 빨갛게 짙은 빨간색이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2014년에 이쪽에 이 돈바스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의 러시아 분리자들이 전쟁을 시작했고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침공했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내준 적이 없어요. 러시아가 목숨을 걸고 많은 병력들을 투입해서 이 지역을 뺏으려고 혈안이 됐는데 지금까지 모두 실패했어요. 왜냐? 이쪽은 지형적으로 방어에 아주 탁월하게 유리한 지역이고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2014년 분쟁 이후 완벽하게 요새해 놨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더 요새를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러시아로서는 뚫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현재까지는. 자꾸 그 유튜브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고 금방 보는 중 아니에요. 여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완벽하게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근데 푸틴으로서는 그럼 딴 데로 얻으면 되지 왜 이걸 그렇게 얻으려고 그래? 이게 우크라이나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지역을 뺐으면 요 뒤에 있죠. 요 지역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후방으로 빼란 얘기인데 여기는 아예 방어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그리고 요 지역, 이 도네츠크의 요 지역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나머지로 가는 모든 교통망의 허브예요. 이걸 뺏기면 철도 도로로 러시아가 이걸 장악하면 그냥 급속도로 우크라이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고 나 그거 힘드니까 너 그거 주면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물론 이걸 준다고 해서 푸틴을 믿을 수도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걸 주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전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트럼프가 요 얘기 듣고 젤렌스키한테 달랜다 그러고 전에 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속옷 옷 벗기 싸움하는데 마지막 속옷까지 벗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 희귀한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의 값비싼 지하 자원 매장도입니다. 자, 여기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죠? 이쪽은 뺏긴 지역이에요. 요걸 만일에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뺏기겠죠. 요 지역도. 요 지역도 뺏기겠죠. 요 지역도 뺏기겠죠. 요것도 뺏기겠죠. 싹 뺏기겠죠. 그럼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동남부 지대의 이 희귀한 지하 자원들, 이 자원들을 모두 러시아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써 있죠. 자,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의 할약 요구. 아까 말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구가 수용되면 헤르손주와 자포리자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전선은 통결할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주 진전이 있어서 생산적이었어 라고 말했죠. 그리고 푸틴이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공정하게 얘기하고 왔어. 이 얘기하고 왜 공정한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우크라이나한테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한테 마지막 요충지까지 달라. 그러면 내가 더 전쟁 안 할게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 화 안 나세요?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거 줄래? 이거 줄래? 자, 그러면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영토 교환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게 뭐냐? 그 지역을 주면 제가 말했던 요 지역 있죠? 여기에 한 6,600제곱킬로미터쯤 돼요. 6,600. 참고로 서울시가 한 600제곱킬로 됩니다. 서울시 한 11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위에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르손과 여기 쿠르스크 밑에 수미, 요 러시아가 장악한 요 작은 지역은 한 440제곱킬로미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달래는 지역이 한 15분의 1이죠.
아마 요 얘기 됐던 것 같아요. 요 6,600 노른자를 주면 요걸 주면 요 위에 야 헤르손과 하르키우와 수미 요 지역은 돌려줄게. 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기억나세요? 트럼프가 영토 교환이 있을 거야? 바로 그게 요 얘기인 거예요. 6,600제곱 우크라이나의 심장을 뺏어가고 440 위에 조금 있는 거 니네 가져. 거기도 못 뚫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역을 달라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끝날 게가 아니라 그냥 동결할게.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푸틴이 원하는 건 평화협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 노른자에 받고 여기 지배하고 여기서 도장 찍어서 도장을 찍는 다음은 러시아 영토로 영원히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국제법도 러시아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재도 안 받아요. 제재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이걸 트럼프는 아주 익스트림리 아주 큰 프로덕티브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산적이었다고. 이게 내막이에요 지금. 자, 러시아의 종전 조건이 지금 워싱턴에서 지금 이 스타머, 우르줄라 폰데란 위원장, 그 다음에 메르츠, 그 다음에 마크롱, 멜로니 이태리 총리 다 만났죠? 그리고 지금 뭔가 지금 잘 되고 있을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러시아의 종전 조건을 볼게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 비무장합니다. 야, 얘네들 무장하면 안 돼. 무장하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및 합법적 정부 수립. 탈나치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살짝 나중에 한번 또 다뤄드릴 텐데 나치즘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전체가 나치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일부 있는 걸 또 돈바스 내전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우크라이나 어디나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상당히 과격해요. 그게 어느 나라든. 그 나쁜 짓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분으로 탈나치화해야 된다. 그리고 합법적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왜냐? 젤렌스키 임기가 지난해 3월 끝났거든요. 5월에 끝났거든요. 3월에 선거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고 계엄 상태면 우크라이나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6.25 전쟁 때 부산에서 선거했습니다. 선거. 그러니까 푸틴은 젤렌스키 정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이거 하나도 지금 포기했다는 얘기 안 했어요. 당당하게 공정하게 얘기하고 있다 했어요. 지금 저 네 번째가 수수께끼입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와 로시아입니다. 노보로시아를 영어로 노보로시아고 노보로시아를 러시아에 양보하라. 이 영토죠. 제일 중요하죠. 노보로시아가 뭐지?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 이겁니다. 자, 이 왼쪽에 보면 요게 크림반도죠. 크리미아. 요게 19세기 말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헤르손주고 요게 자포리지아주고 요게 도네츠크주고 요게 돈바스 요게 루간스크예요. 여기까지가. 여기 뉴러시아라고 써있죠. 요 지역 전부를 크게 보면 여기 이쪽 전부 이 정도를 노보로시아라고 그래요. 요 지도의 그림은 뭐냐면은 노보로시아라는 지역이 아주 특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대략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 자, 이게 뭐냐면 소련의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대제라고 불러요. 대제라면 뭐 큰 업적이 있다는 거죠. 예카테리나 대제가 이때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게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오스만 제국하고 싸워서 오스만을 코피 터지게 한 다음에 이 땅을 뺐어요. 이게 1774년에 퀴츠카이
나르자라고 하는 말 좀 어렵죠. 키축은 작다는 터키어고요. 카이나르자는 불가리아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거기서 조약을 체결해서 키축, 아니면 쿠축이라고도 말하는데 카이나르자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하고 있던 이 지역을 러시아 땅으로 복속시킵니다. 그 다음에 크리미아, 크림반도, 크림칸국은 독립을 시켜요. 그리고 1783년에 러시아에 복속을 시킵니다. 요게 노보러시아, 뉴러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자,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 푸틴 정부가 푸틴이 생각하는 뉴러시아예요. 뭐냐? 요게 지금 색깔이 조금 진하게 진해진 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요 위에까지 모두 요게 이제 오데사거든요. 오데사까지 요 위에 있는 주까지 모두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영토의 3분의 1이죠. 요 점령한 영토 플러스 자기들이 노보러시아, 뉴러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카테리나 대제 때부터 오스만 투르크 그다음에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다 차지하려고. 요걸 못 차지한 거예요. 지금 오데사는 가지도 못했고 지금 말했던 이 도네츠크 여기입니다. 여기. 요 25%만 먹을게.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면 괘씸하지만 푸틴 머릿속에서는 많이 양보한 거죠. 왜? 원래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안 가고 야 여기서 멈출게. 여기서 대신 도네츠크 요건 줘. 왜? 여긴 전초기지니까 전략적이니까 요걸 먹으면 언제든 맘먹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와 노보로시아 러시아 양보. 이 얘기예요.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 여기와 노보로시아 이걸 다 달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지금은 맘 바꿔서 어차피 자기도 힘드니까 도네츠크에 여기만 먹을게. 여기만. 이건 줘? 그럼 위에 헤르손 아니 하르키우 그다음에 수미 조금 줄게. 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익스트림리 프로덕티브에서 제렌스키 불러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자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 지도도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건데 정체불명 똑같잖아요 지금 이 노브로시아랑. 이걸 지금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녀요 지금. 이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데사부터 시작해서 요건 이제 도네츠크 루간스크 주거든요. 요거 포함해서 요거 다 전체가 사실은 크림반도는 원래 내 거고 하얀색으로 해놨잖아요. 원래 자기 땅이라고. 크림반도 원래 자기 땅이니까 노브로시아 아닌 거죠. 그다음에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점령하고 있으니까 요거가 바로 새롭게 얻는 뉴러시아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푸틴의 본심이에요 지금. 그 푸틴은 뭘 양보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푸틴이 약속을 한 게 없어요. 자, 8월 18일 날 지죠. 이제 워싱턴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나토가 회의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말했어요. 이 영토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논의했대요. 영토를 논의했다고 그랬죠? 누가? 트럼프와.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제렌스키와 나토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영토에 대한 야심은 보셨잖아요. 영토에 대한 야심은 뭐였어요? 점령지는 완전히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속엔 노보로시아. 훨씬 더 우크라이나 3분의 1 되는 지역. 그러나 지금 나도 힘드니까 도네츠크에 25% 더 주면 전략적 요충지. 내가 전선을 동결할게. 여기서 평화협정 치고 나도 많이 양보하는 거야. 이게 푸틴 생각이거든요. 노보로시아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이게 중요합니다. 관여예요. 관여. 책임진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토가 1차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요 말이 지금 애매합니다. 이 말이. 지금 나토는 그다음에 젤렌스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해준다는 말 한 거. 지난번 2월 28일 날은 젤렌스키 부르다 그랬잖아요. 안전보장? 뭐 그런 게 어딨니? 내가 투자한 그게 안전보장이잖아. 여기에서는 많이 진단됐죠. 나도 할게. 나도 할게. 근데 관여예요. 관여.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구가 힘들어요. 힘들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게 안전보장이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좀 관여해 볼게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관여는 뭐냐? 책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보장이 아니에요. 안전보장에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나토가 일차적으로 참여. 그게 뭐냐? 나토 니들이 책임져. 나도 좀 관여할게. 트럼프 방식 알죠? 내 전쟁에 거기 내가 왜 끼어? 자, 그랬더니 제렌스키는 뭐라고 말했느냐? 휴전이 우선이다. 휴전이 우선이다. 그러나 안전보장은 환영한다. 안전보장은 환영한다. 영토 문제는 추후에 논의한다. 자, 영토 문제만 먼저 볼게요.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영토의 하량이나 양도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국민 투표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영토를 푸틴에게 양보할 권리도 없을 뿐더러 만일에 양보를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도 지금 안 하고 국민 투표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 우크라이나 영토를 할양한다는 것에서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에서 왔다 갔다 반대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크림반도 같은 땅은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이거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왜? 역사적으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돌맞을 얘기 같지만 왜냐? 1954년에 후르쇼프라는 서기장이 행정적으로 행정권만 이양을 했을 뿐이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도 그 크림반도 그 배경이잖아요. 러시아인들한테는 독도 같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영토를 양도하는 거는 10명이면 한 7명 내외가 반대하지만 그러나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 그냥 우리 땅이지만 저놈들이 힘으로 가지고 있어 여기에는 한 10명이면 4명 4.5명 정도는 찬성해요. 그것도 안 된다도 한 4.5명 정도 팽팽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영토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 왜? 푸틴은 알거든요. 알거든요. 젤렌스키는. 그걸 동의할 수 없죠. 그걸 동의하고 하면 돌맞죠. 안전보장? 야, 니네들이 투자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이네? 오케이, 그건 좋아.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그동안 일단 휴전하자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푸틴이 땅을 안 돌려줄 걸 아니까 종전 안으로 가면 안 돌려주는 상황에서 한 평도 안 돌려주는 상황에 도장을 찍게 되죠. 그럼 우크라이나 땅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오로지 휴전이었어요. 2월 28일 날 워싱턴에서 트럼프한테 홀대받을 때도 그때 숨은 그림이 젤렌스키는 휴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트럼프는 종전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자, 지금 또 휴전이 우선이다 그랬는데 젤렌스키가 입장을 바꿨어요. 휴전 우선 맞아요. 그러나 이제 젤렌스키가 공을 넘겼습니다. 푸틴에게.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조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푸틴식으로 가는 거예요. 푸틴이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을 안 굽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젤렌스키 만난다 안 만나는 입장이 애매하니까 젤렌스키 입장을 바꿨어요. 약간 현명해. 이런 조건 안 내겠다. 휴전 우선 뭐 이런 거 아니다. 영토 문제 논의 안 한다 이런 거 아니다. 일단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럼 푸틴은 이제 조건 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조건을 걸 수가 없잖아요. 물론 또 뭐 일단 실무 협상부터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젤렌스키 입장은 휴전을 먼저 해야 된다. 안전보장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영토 문제는 양보가 없다. 이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휴전 우선에서 조건 없이 만나겠다. 푸틴을 만나야겠다. 그 다음에 안전보장을 환영한다. 영토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자, 나토는 뭐라고 입장을 정리했느냐. 미국의
관여를 환영한다. 환영한다.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공동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의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토 헌장 5조와 유사한 방식. 그러니까 회원국 1개국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적으로 대응한다.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무서운 조직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군 배치는 미정, 논의는 미정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이 지상군 배치 미정이 무슨 얘기냐? 지금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해서 의지의 연합이라는 걸로 이름도 거창하죠. 만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걸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도 힘을 보탤게. 그러니까 이쁘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관여한다고 그랬지 병력을 보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병력을. 그다음에 지금 현재 프랑스와 영국도 해군 공군은 이동이 쉬우니까. 그런데 지상군 배치는 아직은 미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젤렌스키는 어차피 나토 가입은 안 돼. 나토 가입 또 왜 안 되냐면 나토 헌장에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나토 헌장 5조에 뭐라고요?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가 다 공격한다고 그랬죠. 근데 싸우던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싸우던 놈 따라서 저놈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싸우던 놈이 들어오면 나머지가 다 이 전쟁에 자동으로 연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러시아는 뭐냐? 2주 내 젤렌스키 만날 것. 그런데 푸틴이 직접 만난다고는 아직 확답은 안 한 상태예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자, 이게 러시아 얘기입니다. 러시아 이 자하로바라는 맨날 나오는 그 금발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애니 시나리오 뭐냐? 그 어떤 시나리오도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이는 시나리오도 뭐라고 그랬어요? reject. 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뭔 얘기예요 지금? 아까 푸틴이 뭐 집단적인 안전보장, 나토와 유사한 안전 받아들인다며?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관여한 안전보장 한다며?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러시아 입장 지금 명백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된대잖아요. 그럼 종합해볼까요? 지금 푸틴은 공정했다고 그랬어요? 푸틴 입장 봤어요? 현재 전선 동결 뭘 주면 도네츠크의 25% 러시아의 자존심이고 러시아의 심장에 해당하는 걸 주면 거점에 불을 주면 전선 동결할게.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할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평화협정을 가는 게 좋다고. 그럼 그거 받고 도장 찍고 대신 뭘 내주는 거라고요? 수미야 헤르손에 있는 조그만 440km 또 돌려줄게. 여기다 먹어라. 그 다음에 나도 크게 양보한 거야. 원래 3분의 1 노보로시아인데 내가 5분의 1만 먹고 끝내는 거야. 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푸틴은 KGB 출신입니다. KGB는 소련의 비밀, CIA, 우리를 치면 국정원이죠. 그리고 동독에 파견돼서 소련 몰락 때까지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보면 냉혹하죠. 표정이 없죠. 표정이 없죠. 근데 이번에 표정도 좀 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뭐 전쟁 끝내냐 그러니까 뭐 안 들린다고 막 이러잖아요.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쇼맨십 좀 있어요. 자, 푸틴의 냉혹한 KGB. 그 다음에 트럼프는 부동산업자입니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러우 전쟁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역사적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그 25%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영토 교환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 15일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푸틴이 뭐 돌려줄게라고 미리 물밑 접촉은 좀 있었겠죠. 15일 전에. 뭐 하르키우 그 다음에 뭐 수미주 뭐 돌려준대. 근데 밑에 있는 도네츠크 25% 주면 된대. 이런 걸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영토 교환 되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젤렌스키는요.
연기의 달인이죠. 코미디언. 2월 28일 날 갔죠? 어디? 워싱턴에 가서. 그때 군복 입고 와서 트럼프한테 의도 터졌죠. 막 구박당했죠. 불쌍해 보였죠. 그게 다 연출이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광물협정이라고 그래서 광물협정하는 자리를 트럼프가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번에 관세협상 보셨잖아요. 실무진이 할 거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다 불러 지가 하잖아요. 숫자도 막 4자, 5,500으로 그 자리에서 고치고.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지, 봤지, 나왔지.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불러다가 너희 광물협정에 도장 찍어?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젤렌스키 가서 도장 찍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을 불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도장 찍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벤슨은 아주 야비해 보이고 막 같이 협공하고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그 약소국 침략당한. 그러니까 전 세계 젤렌스키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어요. 젤렌스키가 대들고 와서 우크라이나에서 지지율이 한 10% 거의 20%가 그걸로 폭등을 했어요. 젤렌스키 정적이 있거든요. 지금 자루진이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총참모장 출신인데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신뢰도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총참모장에서 잘라가지고 영국으로 지금 영국 대사로 우대하는 것처럼 했지만 보내버렸어요. 자루진이 싸움 잘하거든요. 사실 바꾸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는 뭐라고 말했어요? 휴전 먼저 해야 돼. 자, 우크라이나 영토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휴전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개였거든요. 근데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 없이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푸틴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합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영토를 하나라도 내줄 수 없는 우크라이나 헌법이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적 우크라이나 땅인데 어떻게 내줘요? 일단 만나겠다는 거죠. 자, 휴전 먼저다? 그것도 아니야. 만나겠다는 거죠.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나서 합의안이 나오겠어요, 지금? 지금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 푸틴, 자, 트럼프, 젤렌스키, 유럽.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말하는 건 젤렌스키, 자, 영토는 니들끼리 해. 내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럼 둘이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만나서 영토 합의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나하고 셋이 요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합의안이 나올 것 같아요. 푸틴 입장 보셨잖아요, 지금. 어떤 속셈인지 명확하게 보셨죠? 그럼 젤렌스키는 지금 왜 푸틴을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만나서 합의하는 것보다는 이제 푸틴에게 맞서는 거대한 지도자로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물론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둘이 앉혀놔도 제가 보기에 협상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합의안에 도출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길게 제가 15일 트럼프의 협상법, 영접법, 그 다음에 푸틴의 함정까지 제가 보기에 푸틴의 함정에 트럼프가 빠졌어요. 자, 그럼 너무 나쁘게 트럼프를 말했나요? 자, 트럼프가 그러면 헛된 일을 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논의도 없었어요. 2월 28일 날 젤렌스키 불러다가 워싱턴에서 면박을 줬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번을 직접 만났어요.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만나서 포로 교환 전서자, 그 다음에 각자가 생각하는 협상안을 주고받았어요. 서로 알아요, 지금 협상안은. 그 다음에 15일 날 알래스카 젤렌스키 미팅 이전에 14일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포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조금 트럼프에게 좀 박하게 평가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푸틴을 만났잖아요. 그 은둔에 숨어있던 푸틴을 끌어내서 물론 푸틴은 장사 잘하고 갔죠. 알래스카를 끌어내서
전쟁의 종식, 휴전이든 종식이든 간에 논의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젤렌스키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토의 빅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 다음에 EU, 우르들라 폰데르라이엔 위원장까지 불러서 유럽의 핵심 수뇌부와 의사소통을 했잖아요. 그리고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날지 아니면 셋이 만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물 흐름을, 그러니까 잔잔한 이 파도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푸틴의 함정에 트럼프가 빠졌지만 크게 보면 이제 물줄기는 만들어진 거죠. 이제 흘러가는. 우리도 한국전쟁 6.25 때 3년 전쟁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2년 동안 휴전협상을 했습니다. 휴전협상을. 그리고 결국 평화협정 종전협상은 못 끝냈고요. 휴전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휴전협상 안에 종전선언문 안에 몇 달 내로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로 해놓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하겠지만 이 안을 제1조에서 막힌다. 노보로시아를 꿈꿨던 푸틴, 그 다음에 잃었던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찾아야 된다는 우크라이나의 여론. 그러나 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러나 이 상황에서 뺏긴 영토라 하더라도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러시아에게 영토를 모두 넘겨주는 건 지금 우리는 이건 참을 수 없다라는 거고, 만일에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전쟁이 휴전이 되든 아니면 전투가 소강 상태로 가든 아니면 완전히 종식이 되든 어쨌든 전쟁이 사그러들면, 전투가 사그러들면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영토를 빼앗긴 대통령이 되면 안 그래도 전쟁 피로감으로 지금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토를 넘겨준다면 바로 끝나죠. 그 다음 푸틴은 안 그래도 전쟁 전에 크림도 완전히 병합을 했고 돈바스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한 8, 9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남한 한 3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 면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상 뺏은 영토를 만일에 우크라이나에 돌려준다면 100만 명에서 110만 명 손실이야? 12에서 29만 명 전사야? 탱크, 기갑장 10,000대 내외 모두 박살났어? 야포까지 장갑하면 수만 대야?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푸틴도 지금 있는 땅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머릿속에 자기 땅인 거고. 그렇다면 이 땅은 벌써 얘기가 나와요. 한국식 해법이 답이다. 뭐냐? 종전 못 끝낸다. 그럼 휴전은 상관없잖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이혼을 하면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이 방은 네 거, 이 차는 내 거. 근데 별거는요. 기분 나빠도 그냥 서로 우렁거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싸우진 않잖아요. 그 별거가 바로 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끝날 수는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 종전협정, 영토 분할이 되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과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을 줄이는 길은 빨리 휴전하는 거다. 이 상태에서. 따라서 이제부터 협상이 본격화되지만 우리가 2년 걸렸기 때문에 러우 전쟁도 단기적인 해법은 나오기 어려울 거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다르게 6.25와 다르게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생각보다 빠를 수는 있을 거다. 저는 빠르면 올해 안에는 휴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영토 조항을 찢는 그런 평화협정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KGB 대 부동산업자 코미디언 세세 이제 협상이 앞으로 이제 계속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젤렌스키 푸틴의 2차 양자 협상이 가능한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또 심층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조한범 TV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